컵에다가 물을 넣고 젤리를 담은 다음에 컵을 흔들게 되면 젤리가 컵 앞뒤로 흔들리면서 쾅쾅 부딪힐 수 있겠죠? 이 고무줄 같은 정맥이 당겨지다가 툭 하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치료를 위한 영상 길라잡이. 안녕하세요, 닥터네비입니다. 여러분, 교통사고 나신 환자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 있어요. 머리가 좀 아픈데 직접 부딪힌 적은 없으니까 괜찮겠죠? 사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의식도 또렷하니까 좀 쉬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무 일 없이 지내시던 분들이 갑자기 며칠 뒤에 의식이 떨어지거나 쓰러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거 참 무서운 얘기죠? 믿기지 않겠지만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를 차근차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추돌사고가 나는 순간 우리 몸은 관성 때문에 앞으로 확 쏠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 뇌도 똑같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보통 뇌가 두개골에 딱 붙어서 단단히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뇌는 뇌척수액이라고 부르는 물속에 떠있는 말랑말랑한 구조물이에요. 컵에다가 물을 넣고 젤리를 담은 다음에 컵을 흔들게 되면 젤리가 컵 앞뒤로 흔들리면서 쾅쾅 부딪힐 수 있겠죠? 바로 뇌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추돌사고가 나는 순간 두개골은 상대적으로 정지해 있는 반면에 뇌는 앞뒤로 강하게 흔들리면서 부딪힐 수도 있는 거죠. 그 결과 뇌가 두개골 안쪽에서 직접 강하게 부딪히면서 뇌 타박상이 생길 수도 있고, 뇌를 둘러싼 혈관이 찢어지면서 뇌출혈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머리를 직접 부딪히지 않아도 외상성 뇌 손상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이 중에서도 놓치기 쉽지만 정말 위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출혈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바로 경막하 출혈과 미만성 뇌 손상입니다. 우리 뇌는 여러 겹의 막으로 잘 보호돼서 싸져 있는데요. 그 막과 뇌 사이에는 브리징 베인이라고 하는 가느다란 정맥 구조물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천장 밑에 여러 개의 고무줄이 팽팽하게 있으면서 천장을 지지해주고 떠받쳐주는 구조물과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추돌사고처럼 뇌가 앞뒤로 강하게 흔들리면 이 고무줄 같은 정맥이 당겨지다가 툭 하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끊어진 혈관에서 피가 스멀스멀 새어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피가 조금씩 고이면서 혈종을 만들고 혈종이 커지면서 뇌를 점점 압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위험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정말 더 무서운 것은 자각 증상이 늦게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출혈 속도가 느리면 사고 직후에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멀쩡하게 생활할 수도 있어요. 말도 잘하고 잘 걸으니까요. 하지만 몇 시간 뒤, 심지어는 며칠 뒤에서야 뒤늦게 갑자기 의식이 확 떨어지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두통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심해진다거나 좀 어지럽다거나 혹은 이유 없이 졸리다거나 구토를 한다면 반드시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당장 CT를 찍어보셔야 합니다. 그러면 경막하 출혈은 어떻게 진단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응급실에 도착하면 보통 CT를 가장 먼저 촬영합니다. 왜냐하면 CT는 빠르고 출혈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검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고 직후에 CT가 정상이라고 해서 100%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에요. 아까 설명드렸죠? 경막하 출혈은 피가 천천히 새어나올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초기 CT에서는 출혈이 아예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지났는데도 증상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진다? 그러면 반드시 병원에 다시 오셔서 CT를 재촬영해 보셔야 합니다. 네, 다음은 미만성 축삭 손상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좀 생소하고 어려우시죠? 우리 뇌신경세포들은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길고 가느다란 전선처럼 서로 얽혀있는 구조물인데요. 이 전선 같은 구조물들을 바로 축삭이라고 부릅니다. 뇌 속에서 정보와 신호를 서로 주고받는 케이블 같은 역할을 해요. 교통사고가 나면 머리는 앞뒤로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회전 방향으로도 강하게 비틀리게 되는데 바로 이때 축삭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전기선의 양쪽 끝을 잡고 강하게 비틀면 어떻게 될까요? 겉에 피복은 멀쩡해 보일 수 있어도 안에 구리선들이 끊어질 수가 있겠죠? 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강한 회전 충격 때문에 이 축삭들이 서로 비틀리고 당겨지다가 찢어지고 미세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로 미만성 축삭 손상이라고 합니다. 미만성 축삭 손상은 진단하는데 아주 큰 걸림돌이 하나 있습니다. 일반적인 뇌출혈처럼 피가 고여있는 형태가 아니고 너무나 작은 점성출혈이기 때문에 CT에서는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MRI를 반드시 꼭 촬영해야지만 진단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MRI도 아무렇게나 막 찍으면 안 되고요. 점상 출혈을 잘 나타낼 수 있는 특수 촬영 기법을 추가로 촬영해야지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고 후에 두통이나 어지럼증 등 뇌출혈은 의심되는데 CT 소견이 정상이다? 이런 경우는 MRI도 한번 촬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교통사고 후에 머리를 직접 부딪힌 적이 없어도 뇌에는 손상이 있거나 출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는 꼭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사고 직후에 촬영한 CT 소견이 정상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두통이나 어지럼증 같은 증상들이 점점 심해진다면 시간차를 두고 CT를 한 번 더 찍어보시거나 MRI를 추가로 촬영해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뇌는 한 번 다치면 회복하는데도 오래 걸리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정말 후유증이 오래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 꼭 기억해 두셔서 혹시 모를 손상이 생기더라도 빠르게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주변에도 내용 공유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